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6장의 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카본일 알파탄소 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파탄소 화학의 이제 개요 시간이고, 자, 우선 이번 첫 시간에는 이제 알파탄소와 알파수소가 무엇인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요거 다 알고 계실 거거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이 내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탄소, 알파수소. 카본일 화합물에서 카본일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탄소. 그거를 우리가 알파탄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제 요 그리스 문자를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 알파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를 알파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알파수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카본일 화합물일 때 알파가 어디야? 여기가 알파야. 베타, 감마. 그래서 뭐 알파, 베타, 감마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케톤이면 이쪽 편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탄소고, 여기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 여기죠? 여기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알파 수소라고 부른다. 카본일 화합물이 친액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알파 수소가 관여되는 반응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알파 수소가. 자, 알파 수소는 이제 카본일기의 전자 끄는 효과로 인해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 즉 델타 플러스가 큰 상태이다. 바꿔 말하면 산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sp3 혼성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에 비해서는 산도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산도만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카복실산의 pK 값이 4.8 정도가 돼요. 4.8. 자, 그러면 이제 pK 값이 순차적으로 좀 이제 증가되는 강산부터 이제 약산 순서대로 좀 표현을 해드릴 건데, 자, 카본일기가 두 개가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1,3 다이카보닐 화합물. 상대적으로 1번, 3번이기 때문에 1,3 다이카보닐 화합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대 상대적으로 보통 1번, 3번에 오는 거는 케톤 작용기 아니면 에스터 작용기예요. 이렇게 둘 다 케톤 형태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케톤의 전자 끄는 효과가 이제 꽤 크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수소, 얘는 이제 1,3 다이케톤 화합물이고, 이때는 pK 값이 9 정도가 돼요. 꽤 강산이에요. sp3 탄소란 말이야. sp3 탄소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가 pK 값이 9다. 굉장히 강산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에스터가 된다. 에스터는 케톤보다는 전자 끄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산소 원자가 전자를 밀어주기 때문에 카본일 탄소 쪽의 전자 밀도가 케톤에 비해서는 높아요. 그래서 전자 끄는 효과가 조금 감소하죠. 케톤이 전자 끄는 효과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은 2 정도 값이 올라가요. 케톤이 하나가 에스터로 바뀐다. 그러면 pK 값이 11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요거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 양쪽에 다이케톤 화합물일 때 pK 값이 9다. 한쪽이 에스터로 바뀌면 플러스 2. 그래서 뭐가 돼? 11이 돼요. 그럼 나머지 한쪽도 에스터로 바뀌면 이게 이제 1,3 다이카보닐 화합물 중에 다이에스터 형태 화합물이고, 그러면 13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pK 값은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이제 카보닐 화합물이 하나일 때, 알데하이드기는 이제 pK 값이 17 정도가 되고, 케톤이면 19 정도가 됩니다. 17, 19. 그러니까 카보닐기가 하나 더 존재하는 1,3 형태에서는 pK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산도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에스터 25, 나이트릴 25. 에스터, 나이트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는 이제 pK 값이 꽤 많이 앞쪽보다는 증가를 하죠. 산도가 아주 큰 상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아마이드. 아마이드가 가장 약산이에요. 아마이드의 알파 수소가 가장 약산이다. 왜냐면 아마이드 쪽이 전자를 밀어준, 질소원자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아마이드 쪽에 이제 카본일기가 전자를 당겨주는 효과가 제일 작죠. 그래서 pK 값이 제일 크다. 그래서 가장 약산이다. 그래서 여기 값들은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 몇 번 푸시면 경험적으로 좀 외워지게 될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 중 산성도가 더 큰 수소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2,4-다이메틸 3,5 헵탄 다이온이고요. 두 번째 화합물은 이제 4,4-다이메틸 3,5 헵탄 다이온. 보시는 것처럼 다이온이니까, 이제 케톤 작용기를 두 개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맥락법에 맞게 구조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산성도가 가장 큰 수소 원자는 카본일기의 알파탄소가 여기 구조 중에서는 산성도가 제일 크겠죠. 근데 왼쪽 편의 화합물 같은 경우는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이고 그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에 알파탄소, 중심 알파탄소 원자의 수소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수소 원자의 산성도가 제일 크죠. 근데 이제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알파탄소 쪽에 메틱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두 개가 존재하는 카본일기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 알파 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쪽 편의 수소 원자들, 여기에 산성도가 제일 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본일기 두 개에 의해서 전자가 끌어당겨지면은 이쪽의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더 훨씬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왼쪽 편의 화합물 2,4-다이메틸 3,5 헵탄 다이온 화합물이 산성도가 더 큰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B번은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둘 다 다이온 화합물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알파탄소, 그죠? 원세기 다이 카본일 화합물의 알파탄소 쪽에 수소가 존재하는 구조는 오른쪽 편. 그래서 이 경우는 원쓰리 사이클로 펜탄 다이온 화합물의 수소, 알파 수소가 산성도가 더 크게 됩니다. 자, 10번은 아스토페너, 그리고 이제 벤즈알데하이드인데, 구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벤즈알데하이드는 알파 수소가 없습니다. 카본일기에, 여기 수소는 알파 수소가 아니잖아요. 알파 탄소 쪽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이제 벤젠골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기의 수소, 그죠? 여기 수소 원자가 산성도가 제일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